네, 오늘 영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작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저작권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저작권에 대한 것도 이 짧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서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것도 좀 상당수가 됩니다. 네. 오늘의 이제 그 핵심 키워드는요,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 좀 사용을 드리고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저작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카피라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탁 만들어 놨어요. 카피라이트. 저작권. 발음상으로선 굉장히 좋은데, 카피, 복사할 수 있는, 카피니까, 권리.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영어로는 이제 카피라이터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지을저에 지을작. 그래서 이제다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죠. 미술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 소설가는 소설을 씁니다.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에 해당이 되고요. 작곡가, 작사가, 그 다음에 가수들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음악 저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저작권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궁극적으로서는 문화나 기술, 어떤 창작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창작 행위에서 나타난 결과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저작권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발췌를 했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저작권위원회에 감사 말씀 전달을 해드리고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법도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현재 시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발췌를 해보니까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나 소설,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그림, 사진, 만화 캐릭터, 영화, 게임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작권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상상이라는 것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서 그 상상 안에는 또 감정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표현은 이제 매체죠. 그럼 그게 이제 시나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악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창작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저작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남의 것을 모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은 현재 뜨거운 상당히 뜨겁게 사회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핵심 테마이기도 하는데, 사실 법 제정이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또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로 그러면은 저작물이라는 것은 저작권은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작물이라는 것은 저장을 통해서 행해진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 그 다음에 감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이 저작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정신적인 측면, 뭐 상상력,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것 등등이겠죠. 그리고 또 감정도 있겠죠. 이거를 만들면서 어떤 뭐 내가 어떤 시를 한 편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에 대한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떤 미술 저작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작가가 느끼는 어떤 하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우리는 이제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풍경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카메라로 딱 찍었어요. 근데 유망 작가가 찍은 게 이제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왔겠죠. 그 장소 가서 내가 똑같이 찍었어요. 그럼 저작권 위배일까요? 예, 결론은 아닙니다. 예, 그건 저작권 위배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작가가 그 사진을 찍을 때 각도나 구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서도, 예, 기타 본인의 어떤 창작과 관련된, 예, 어떤 그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그 창작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작물은 외부에 꼭 표현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예, 자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 권리잖아요.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꼭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류가 사실은 그 탄생 이후에 현재까지의 문화를 많이 발전을 시켜왔죠.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저작권법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노동 이론이라는 것이고요. 뭐 유인 이론, 그리고 법 경제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부각이 된 거예요. 노동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 창작을 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예요. 뭐 맞는 이야기죠. 어차피 이 저작물이라는 거가 창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시간과 돈이라는 거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노동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동이론이라는 거가 이제 접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인이론이라는 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유인이론이라는 것은 창작자들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 뭔가 이제 대가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가라는 거 일종의 보상인데, 이렇게 이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보상을 받았으니까 또 새로운 또 창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인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경제학적으로서는 저작권을 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 전반에 이득이 된다.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 해석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결합이 돼서 저작권법이라는 거가 이제 발효하게 된 겁니다. 저작권법이 이제 발효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간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형사법이나 뭐 민사법이나 상법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은 현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저작권 법으로 인해서 창작자 개인이 어떤 창작을 할 때 결정적으로서는 이제 문화가 발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화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뭐 이런 컨텐츠들이 궁극적으로서는 국가의 경쟁력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가
이 저작권법이 이제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한류 콘텐츠가 세계에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저작권법이라는 거가 각 나라마다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보호를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크나큰 경제적 이익에 크나큰 도움이 된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것 자체가 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른쪽에 제가 저작권법 제7조 사항을 만들어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헌법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법률, 뭐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시라든지 공고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훈령 이런 것들도 이제 저작권법에는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원의 판결, 뭐 판례 같은 거죠. 예, 뭐 명령이라든지 행정 심판 절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저작권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각종 편집물 또는 뭐 번역물 같은 거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출처는 밝히기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라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작권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편집물을 갖고 제가 다시 또 재편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기가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어떤 시사 보도 이런 것들도 저작권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뉴스 같은 거는 전혀 저작권법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사실, 누가 어찌어찌 했더라, 이거는 말 그대로 저작권법에 보호를 되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기사의 감정이 들어가고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도형이나 어떤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 해석은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은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쪽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한 보호 요건이에요. 예, 여기 이제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이 두 가지가 이제 꼭 필요한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독창성이라는 것은 표현의 독창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표현의 독창성은 뭘까요? 예, 앞서 본 뭐 이런 시, 소설이나 음악, 이건 이제 결과물들이잖아요. 표현의 매체예요. 여기에 독창성이 부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독창성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뭔가 독자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독창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서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독창성이냐 부분적인 독창성이냐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판례는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사실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특정한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설이냐 예술이냐, 진짜 100장 한 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의 이제 상상력하고 독창성, 창의성까지 다 들어갔죠. 근데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저작권법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독창성이 있다면은 그것도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권리보호, 공정한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독창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저작물들을 딱 봤을 때 일단 알 수 있어야겠죠. 이게 어떤 저작물이구나. 예. 그리고 이거를 외부에 또 표현을 해야지만 됩니다.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머릿속에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이건 저작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으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저작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저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있는 단순한 생각이나 사고를 만 갖고는 저작물이 안 되고요. 그거를 어떠한 형식으로라든지 표현을 꼭 해줘야지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돌출이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저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예.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거는 이제 표현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무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랑 같이 연결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이 강연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제 강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고정적이지 않죠. 제가 뭐 어떤 제 독창성을 갖고 뭐 이렇게 강의에 대한 자료도 만들고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럽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영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앞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작권법 제7조에 보호받지 못하는 거. 그렇다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소설이나 시, 뭐 여러분들이 쓰는 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문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원이나 뭐 이 가수가 부른 이제 노래들, 이런 것들은 음악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보면 이제 작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문 저작물에 해당되는 거가 원래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음악 저작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이나 뭐 무용이라든지 뭐 무언극 같은데 보면은 이제 연극 저작물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연극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연출이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 양식이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연극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서는 이제 복합 저작물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상 저작물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뭐 미술 저작물, 건축, 사진 등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 어문 저작물이다, 이게 꼭 연극 저작물이다 라고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구분이 되지만, 구분이 안 되는 복합 저작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미술 저작물,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작물이 되고요. 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 하고 모형도, 이것도 건축 저작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찍잖아요. 보통 우리가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사진 저작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창성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예, 단순히 똑같은 장소를 찍었다고 해서 인정을 해달라,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동상이 있어요. 그럼 그 동상을 내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동상이 있으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표현을 하고 뭔가 다른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 야, 이건 독창성이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걸 때는 이제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 이제 지도라든지, 네, 도표라든지 설계도, 약도, 뭐 모형 이런 것들도 도형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뭐 웹, 앱,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코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코딩 같은 경우도 저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제 큰 대분류를 시소설, 음악, 사진, 그림, 만화 캐릭터, 영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의 저작물은요, 단 개인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 그림에서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창작자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협업 저작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요,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 스토리도 써야죠, 대사도 작성해야죠. 예, 어문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영화 찍을 장소라든지 그 찍을 장소가 어때요? 좀 독창적으로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것도 저작물이 되고요. 배우를 또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배우로 분장을 하는 부분, 배우를 선정하는 거 말고 이제 분장까지 같이 들어가서 독창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캐릭터 저작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의 어떤 연기라든지 스텝의 촬영, 뭐 그 다음에 감독의 편집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영상 저작물로 되고 또 연극 저작물로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등록을 어디다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은요, 예, 요거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저작권에 대한 등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협업 저작물들은 앞으로의 시대에 이제 대세를 이룰 겁니다. 이미 음악 쪽에서도 협업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술 쪽에서도 지금은 독창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블록체인 디앱에라는 영상에서 또 설명을 많이 또 드렸어요. 예,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셨다면은 블록체인 DM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협업 저작물에 대한 제 설명이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저작물의 요건, 예, 사상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창작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외부에서 표현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야, 이거는 독창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저작물로서의 권리와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럼 취업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갖고 어떤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들어갔어요. 광고에서 들어가서 어떤 하나의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분명히 광고니까 이제 저작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무상 저작물은요, 그 소유권이 창작자가 아니라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예. 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은 공립고등학교 선생님이 예, 소속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행 정도를 이제 뭔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문제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법원의 판례는 이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공립은 교육청에, 사립은
학교 재단에 있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이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해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수님 개인의 저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뭐 판례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요새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뭐 다르시면은 만약에 다르다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거가 꽤 오래전에 생겼어요. 제가 기억나는 바에 의하면은 제가 저작권 쪽 관련된 한 20년 전서부터 이 저작권위원회랑 같이 코업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 한 1990년 90년 후반대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 한 99년 200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넘네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작권 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저작권위원회로 바뀌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탁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탁단체를 제가 나타낸 거고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라는 어문 저작물을 신탁을 할 수 있고 미술 저작물들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단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유마당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영상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요, 여기 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는 단체가 한 2, 3년 전에 생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발명위원회도 있고요. 이게 이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와 또 특허권이라는 거 약간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영상 때 제가 또 특허권에 대한 거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몇몇 가지 뭐 질문할 사항들 중에 하나가 폰트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 한 몇 년 전에 법무법인에서 초등학생이 폰트를 사용했다. 그래서 돈을 내시오. 그래서 한 초등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신문 방송에서 많이 방영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나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명조체 계열, 예, 궁서체 계열, 고딕이나 불린 계열이죠. 예, 이거는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예, 이 폰트와 관련된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폰트 파일에 대한 것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폰트 파일들을 뭐 웹하드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게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또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라이센스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이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폰트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닌데 라이센스에 대한 보호 대상이기는 또 합니다. 아니 교수님 뭐 이렇게 복잡한가요? 뭐 복잡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법무법인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보는 거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명시를 해요. 사실 법무법인이라는 데서는 이거를 정당한 또 권리예요. 법무법인에서는. 어쨌든 창작 결과물이 사용이 됐는데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라이센스 범위 내에 있는 폰트를 어느 분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무료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어느 날 보니까 법무부에서 소송장이 날라온 거예요. 내용증명을 보통 보내오는데 내용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죠. 깜짝 놀래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좀 심한 데는 막 지급 명령 막 이런 거를 보내는 데도 있거든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게 이제 내용 증명이거든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들은요, 법원에서 보낸 문서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 효력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제 엄마나 아빠 뭐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막 질타를 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내가 무료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쓴 거다. 근데 도대체 뭐가 위반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맞는 논리죠. 예.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라이센스 범위가 조그맣게 적혀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인쇄물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뭐 기업의 CI나 BI 같은 거 또는 영상물을 만들 때 이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프리한 나눔 서체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나눔 서체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완전 프리예요. 완전 프리. 뭐 영상, 그 다음에 뭐 인쇄물, 뭐 기타 각종의 결과물에다가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폰트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범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주요 저작사별의 그 이제 저작사라고 해요. 예, 맞는 얘기고요. 예, 라이센스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알기 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니면은 저작권위원회 자료실에 가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도베사라든지 뭐 오토데스크사, 뭐 각종 회사의 어떤 그 라이센스 특징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국내 또 국외에 대한 적용 대상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 회사들마다 라이센스의 범위가 다 틀려요. 예, 몇 명이 사용 가능하다, 뭐 5명이 사용을 가능하다, 뭐 3명이 사용 가능하다. 교수님도 지금 이 영상 소프트웨어를 강의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품입니다. 그래서 전혀 라이센스 위반이 아니죠. 예,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그러면 구매를 했냐면은 이제 저희가 소속해 있는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라이센스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도 가능하고 직접 소유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 범위라는 것은 다 또 틀립니다. 내가 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라이센스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소유가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나 뭐 MS 워드를 제가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인쇄용에선 가능한데 영상용에서는 사용 불가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이라든지 법무법인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은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걸으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분쟁 조정 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법정으로 가더라도 그 법무법인에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물리적, 그러니까 영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또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예,
첫 번째, 저작권에 대한 거를 공부를 꼭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센스에 대한 범위를 꼭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도 저작권을 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저작권법은 사회가 바뀌고 또한 대법원에 의해서 판례가 바뀌게 되면은요, 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맞을 수 있으나 현재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이라는 거가 약간씩 달라지고, 과거에는 이게 불법이었는데 현재는 또 합법, 이렇게 되어 있는 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간통죄, 낙태죄, 이런 것들이 또 사라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제시하는 국민의 어떤 권리, 이익, 여기 이제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말 그대로 그 법을 없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법을 잘 아는 것이 사회를 굉장히 현명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또 자료, 그 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는 구글링을 통해서 저작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예, 남현우 교수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본 저작물은 공정이용 저작물이고요. 네,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한 저작물입니다. 감사합니다.